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자전거 영상을 잘 보셨나요? 혹시 가능하면 화면을 같이 켜주시고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혜정 출연자님의 Q&A 토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도 관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아시아에서 근무하는 송예진 간사이고요. 오늘 토크의 사회자로 인도하겠습니다. 화면은 되도록 켜주시고 또 토크가 진행하는 동안은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올려주세요. 오늘 주인공 신혜정님의 토크가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기후변화 시네톡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네톡은 작은 형제회 JPIC와 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를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영상 제작 시간이 있어 네 번째 주에 찾아뵈었어요. 이번 시네톡에서 소개해드린 영상은 아까 보신 듯이 서울시 사업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네요. 이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자면 올해 4월 22일 51주년 지구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푸른아시아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올해 메시지 지구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후를 위한 행동을 설정하고 습관으로 형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실천 주제를 캠페인화하여 시민 참여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 그린 에너지랑 그린 사이클이랑 그린 푸드인데요. 오늘 보신 영상은 그린 사이클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린 에너지 주제는 오른쪽 사진, 포스터 사진을 보면 SNS 에너지 전략 캠페인으로 활성화했고요. 또 두 번째 그린 사이클 주제는 오늘 일회용 플라스틱과 자연순환에 대한 미니 다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주인공 신혜정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토크를 통해 신혜정님의 경험 그리고 현재 실천들과 활동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회복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주인공 신혜정님한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되게 저에게 있어 반가운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여기에 썼지만은 제 비전이 약간 사람이 자연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하나 자기대로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만든 푸른아시아에서 7년간 일하다가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자전거로 터키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은 1년 10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눴던 여행 얘기를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오신 여러분들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좀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뭔가 좀 더 같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관람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예상 질문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답변되지 않은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그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신 회장님 어떻게 세계 여행을 결심하고 떠나게 되셨나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저도 예, 정말 많이 질문을 들었는데요. 특히 예, 자전거 여행을 떠나면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내 돈 주고 한다고 왔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세계를 돌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걸 언젠가는 좀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의 제가 이제 인생에서 좀 환경을 주제로 잡고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되니까 좀 어, 내가 초심이 그대로인가? 아직도 내가 환경을 주제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때 그대로인가? 어쩌면은 그냥 가고 있는 대로 편하니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멈춰서 좀 둘러보면서 현위치 재설정 내비로 따지면은 그걸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자전거 여행으로 갔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사적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 덧붙이면은 제가 약간 좀 힘든 거를 아이고 애기 네. 힘든 거를 좋아하는 변태적인 이런 기질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가려면은 좀 이게 내 힘으로, 내 속도로 가면서 좀 사람들이랑 그 장소랑 좀 깊게 접촉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 갖고 그럼 자전거가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자전거를 예, 검색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서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욕을 예, 하게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언젠간 신 회장님처럼 그렇게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데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어, 예, 무서웠죠. 뭐, 예. 무서웠, 무서웠는데 사실 무서움보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 그러면 그 무서운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는 제 여행에서 일단 생활 패턴을 잡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번 다 괜찮다가 뭐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패턴을 정하려면은 일단은 해지면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해지기 전에 숙소를 잡는다든지, 또 뭐, 음, 이렇게 흔치 않게 막 이렇게 초대를 받을 때도 좀 이 상황을 잘 본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좀 기본 패턴을 안전하게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루트 선택이나 뭐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거는 무사히 살아 돌아가기가 여행을 나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세계 여행 가자 이게 목표였는데 세계 여행을 출발하고 나니까 무사히 살아 돌아가기가 일단 기본 최대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세계 여행은 많은 노력과 많은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플라스틱 없는 삶이 이렇게 네. 실천하면서 불편하지는 않았나요? 불편하죠. 예.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많이 좀 이 시도는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조금씩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에 바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진짜 내가 텀블러를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난 진짜 커피가 너무 먹고 싶고 그러면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마시면은 됐다. 망했다. 이제 포기하자 뭐 이런 심정이 돼 갖고 또 포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일하면서 많이 겪었는데 여행을 가니까 이제 여행에서는 일상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해보자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는 좀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진짜 일상에 여유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이것도 약간 삶이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달까? 예, 그런 게 있었고 그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통을 해볼 기회가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뭐
진짜 가게 점원이랑 "아 나 이 봉지 안 쓴다. 아 왜 안 쓰냐." 뭐 이런 말이라도 한번 더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쓰레기장을 찾아가면서 뭐 그 영상에 나왔지만 인도 쓰레기장을 찾아가면서는 거기 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저 혼자는 못 들어가서 개 그냥 가면 물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차를 잡아 갖고 좀 태워 줄 수 있냐,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 동생이 태워 주겠다고 태워 줘 갖고 예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고런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빈 자리에 관계들이 채워지는 거를 보니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서 또 저는 이 쓰레기장들을 가 봤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동기도 되게 좀 많이 강해질 수 있었고, 근데 그래도 불편할 때는 불편하죠. 막 진짜 자전거 타고 목말라 죽겠는데 막 그 진짜 냉장고에 있는 뭔가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서 진짜 시골길에 얼마 없는 가게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그냥 페트병만 있고 막 이럴 때는 못 먹고 나올 때 그 심정이랑, 뭐 패스트푸드점을 가끔 갈 때가 있어 도시에 가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콜라를 진짜 오랜만에 얼음 넣은 음료를 먹어보고 싶은데 콜라를 내 텀블러에다가 담아줄 수 있니? 이게 텀블러가 작으니까 혹시 그 담아줄 수 있을 만큼만 담아줄 수 있니? 이거를 소통을, 피곤하고 힘든데 패스트푸드점에 사람도 많은데 그 안 되는 그 손찔까 몸찔까 막 이런 걸로 하고 있으려면은 예 피곤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유별난 게 아닌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는 쪼끔 힘이 빠지는데, 그때 지지받고 좀 이해받고 그런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어 아. 신혜정님 혹시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오는데 먼저 참여자들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잠깐만요. 뭐해? 엄마가 예 토크를 듣고 있단다. 공혜진 님이 네. 여행 중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을 한 가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오. 잠시만요. 여행 중에 관계나 인생에.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 음. 예.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진짜 저는 나무가 없었으면은 자전거로 계속 못 갔을 것 같거든요. 그 진짜 이게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아니면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그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운 날에 그 공기를 상상해 보시면 진짜 숨이 막히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몇 킬로를 제가 돌아가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는. 근데 몇 킬로를 돌아가더라도 만약 나무가 이렇게 쫙 인제 깔린, 내가 그늘도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랑, 예 좀 더 빠르지만은 아스팔트 그냥 계속 땡볕에 고속도로라면은 당연히 '나는 나무 있는 길로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도 나무 하나 그늘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쉬다 가고, 그리고 거기 그 나무에서 불어오는 공기에 또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바람 한번 불어오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예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이게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나무랑 바람만이 아니라 진짜 샘물이기도 했고 그 우물물이기도 했고, 진짜 한번 몸 적시면은 진짜 더울 때는 그냥 물을 그냥 몸에 다 뿌리거든요. 그러면 몸에 젖는데 한 또 20분 있으면 다 말라요. 자전거 달리다 보면은 바람이 또 부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살 것 같았고 해서 정말 많이
그냥 받고 있다는 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쭉 이랬을 텐데, 제가 지금 도시에 있지만은 제 옆에 있는 그냥 저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온 것이었을 텐데 그런 걸 몰랐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는 제가 환경을 삶의 주제로 잡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 그치,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느샌가 좀 신념같이 되고 뭐 내가 옳다 뭐 이런 식이 되고 좀 그랬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는 다시 한번 나는 환경이랑 어쨌든 계속 가고 싶다. 근데 이제는 뭐 내가 맞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예 음, 너무 그냥 고마워서 계속 뭔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있는 거지만은 예,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급 생각나는 건 요거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질문이 이나리님한테 받은 건데, 저도 몽골에서의 3년의 삶이 일상에 알게 모르게 든든한 자기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과 세계에 대한 경험이 일상에 어떤 식으로 환기되고 남아있나요? 음, 음, 네, 요거는 그쵸. 되게 그냥 깊숙이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나리님께서도 3년이시면은 거의 이게 체화되실 시간이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욕심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음, 또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국이 정말 살기 좋구나라는 거를 느꼈었고, 특히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지 않고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예, 와이파이, 이 속도를 활용하면서, 예, 지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욕할 때 내가 춥다 그러면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내가 얼음 넣은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 샤워를 하고 나서 얼음 넣은 차가운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얼음 넣은 차가운 물을 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런,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물건만 해도 제가 여행 다니다가 이 테니스 공으로 마사지를 하면 좋다 그래서 테니스 공을 한번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한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그쪽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야, 테니스 공을 찾아봐야겠다 그랬는데 들리는 나름 소도시라고 하는 도시들마다 정말 이잡듯이 시장이랑 가게랑 뭐 이런 거를 뒤져도 테니스 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걸렸거든요. 테니스 공 하나를 찾는데 그 타지키스탄의 수도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있다가 한국의 다이소에 와 보니까 다이소가 정말 야, 예, 신세계고 이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예, 뭐 소득을 그렇게 많이 번다거나 뭐 월급이 많이 있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 해도 나는 정말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지금 많이 누리는 나와 많이 누리지 않는 그 지역 사이에 되게 큰 이런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우리는 내륙 국가니까 어디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니까 보통은. 예.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배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근데 지금 북한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냥 쭉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됐잖아요. 쭉 자전거를 타고 몽골로도 갈 수 있고 예, 뭐 지금 제가 말했던 타지키스탄도 인도도 뭐 예, 베트남도 다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다 그냥 넘어가서 갈 수 있었던 나라들이다. 다 연결될 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를 좀 느껴서 좀, 예, 일상에서 좀 그 연결되어 있던 존재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김민정님한테 온 질문인데, 기후나 환경을 생각하면 진짜 실천하고 싶다가도 답답하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죄책감이 들다가도 모른 척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혹시 도움될 조언이 있을까요? 음, 네. 저도 그렇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보니까 전 진짜 이걸 더 느끼거든요. 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서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무한한 이 시간 속에서 찰나에 있다가 없어질 존재고, 예, 일단 그 크기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다. 예,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이상한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이 정말 내 맘 같지 않은데, 근데 또 보니까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거는 나도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모른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랑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 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갖고, 사실 저는 이 여행을 출발하기 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관련한 인식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되게 한 2, 3년 만의 일이고, 그 2018년에 중국에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를 하면서, 예, 그때 좀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더 인식이 올라온 거라서, 그것도 참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예, 그거를 보면서 그냥 불확실하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되게 내가 먼지 같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소중한 삶이니까, 예, 저는 어쨌든 제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계단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밑에 상상도 안 갔었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생각했었는데 하나 둘씩 조금 오르다 보면은 요만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만큼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방향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제자리 걸음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제자리 걸음 하기도 하겠고 하겠지만은 예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그 방향을 보면서 갈 수 있을 때 간다 그런 생각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좀 힘이 오래 가는데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신아름님한테 여행하신 나라들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의 수준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음. 네, 이건 정말 나라별로 달랐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도 사실 나라별로 참 달랐어요. 나라별로 좀 주의해야 될 거, 나라별로 좀 내가 챙겨야 될 물건들, 외출할 때 챙겨야 될 물건들, 그런 게 달랐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플라스틱을 안 쓴다고 하면, 내가 비닐봉지를 안 쓰라고 하면은,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선 좀 이해를 해요. 너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중국은 빵집에서 그 빵 먹을 때 끼고 먹으라고 일회용 장갑부터 주니까 그 빵집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일회용 비닐봉 장갑 줄 때 그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일회용 봉지 빵 싸려고 할 때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빵을 다 이 큰 봉지에 담아주려고 할 때 필요 없다. 말을 해야 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점원이 조금 있다가 제가 빵 먹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근데 왜 봉지를 안 쓰는 거냐고. 그때 중국에서 여행한 지 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감격해서 그때 네, 중국에 팝하고가 있는데 그걸 또 이용해가면서 고래가 어떻고, 비닐봉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랬고,
그 태국이나 이런 데는 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먼저 뭐 제로웨이트 샵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만든 데가 있었고 거기 특히 태국에 섬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섬이나 내가 환경을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도 라다크 쪽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같은 이런 건조하고 좀 춥고 이래서 물건이 잘 썩지 않는 지역들은 환경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깔끔히 하고 뭐 썩지 않을 수 있는 물건들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냥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데서는 예, 좀 쉬웠습니다. 사실 중앙아시아에서는 진짜 무게 단위로 담아 파는 과자들도 먹을 수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질문은 공정희 님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경험과 나라가 인상적이었겠지만, 여행을 멈춘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인 이유로도 부정적인 이유로든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음, 네. 요거는 아마 제가 이건 질문 받을 때마다 다른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거는 가끔씩 생각나는 여행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말도 안 해본 분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음, 그 파미르 쪽에서 그 이게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스탄이랑 이 연결되어 있는 쪽인데 그 하늘의 뭐 지붕이라고 아니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파미르 이 고산지대를 한동안 이제 넘다 보면은 이제 좀 이 고도가 내려가면서 마을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고도가 높은 데는 사람이 못 살고 그래서 거길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산지대 한동안 헤매다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날이라서 저는 막 진짜 좋아갖고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이게 산을 둘러 가는 길이에요. 흙길이고 거의 그냥 되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흙길을 쭉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자전거로 타니까 넘어질까 봐 빨리는 못 달리고 가는데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귀를 끌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짐을 들고 예, 짐을 나귀에 싣고 그래서 가시는데 저는 자전거니까 그래도 걸어가시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제가 이제 앞서죠. 앞서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제가 또 쉬니까 예, 쉬면서 아이 쉬면서 또 그분이 또 앞서 가시고 또 가다가 보면 또 그분을 또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먼저 마을에 도착하긴 했겠지만은 요새 지금 이 속도가 빨리 지나가고 나는 뭐를 오늘까진 해야 되고 내일까진 또 뭘 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삶의 속도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자꾸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 삶의 속도가 당연한 걸 텐데 하루 걸려서 나는 20km 정도 가면 된다. 그때 그 거리가 20km였거든요. 뭐 지금 서울에서 20km를 하루 걸려 간다고 하면 정말 이건 속 터지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삶의 속도가 있는 데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속도가 있다. 그래서 고, 그것들을 좀, 그런 좀 다양한 삶의 속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요새는 좀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예정된 시간이 되어 한 가지 안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아,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리워드 챌린지를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 영상,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보면 그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가 뜨거든요. 그럼 그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착순 100명에게 천연 영양 비누와 비누망 세트가 증정됩니다. 바로 이거 사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설명란을 보시면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제출하시면 돼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자전거 여행 영상을 관람해 주시고 출연자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서울시 캠페인으로 제작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있을 다양한 캠페인에도 그리고 다음 기후변화 시네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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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진짜 저도. 혹시 질문이 있으셨던 분, 이건 좀 너무 궁금했다 하셨던 분은, 예, 그, 메일이나 아니면은, 예, 어쨌든, 예, 메일이나 다른 거를 SNS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혜정님이랑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정미님이 혹시 학생들과 같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학생들과 같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 유튜브로. 네, 유튜브 네. 링크는 공개되어 있고 이제 계속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땡. 네.